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나요? 너 혹시 공기는 볼 수 있니? 세균도 안 보이지? 안 보이지만 확실히 존재하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도 확실히 존재하셔. 무신론자분들 이런 말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전혀 안 들잖아. 장난해요? 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안 믿고 싶으신 무신론자분들과 과학 얘기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교회분들 전부 다 보세요. 내가 진짜 답답해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지인이의 사색연구실. 제가 교회인으로서 과학 얘기랑 하나님 얘기 둘 다 할 건데, 오늘의 질문 자체는 되게 초딩 같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산화탄소는 있는데 왜 삼산화탄소, 사산화탄소는 없을까? 예,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다는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산소 더 붙여가지고 삼산화탄소, 사산화탄소 이렇게 만들어도 안 되냐? 하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 받았다면 어떻게 답하실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당연히 안 되는가 보지. 야, 그런 엉뚱한 생각 할 시간에 영어 단어나 하나 더 외워.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질문 자체는 되게 초딩 같은데 막상 설명을 하려면 상식 수준 이상의 화학 지식을 다뤄야 가능한 문제거든요. 오늘 제가 바로 이걸 명쾌하게 답을 해보면서 동시에 기독교 유튜버로서 빠질 수 없는 하나님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일단 원소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원소가 뭐냐? 쉽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재료인 리튬, 목소리를 웃기게 만드는 헬륨가스, 우리가 늘 들이마시는 산소,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그리고 여자분들 성형수술할 때 코에도 넣고 그 대흉근 부위에도 그 빵빵하게 넣는 그 실리콘, 이런 게 다 원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산화탄소라는 물질도 탄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그 수많은 원소 중에서도 탄소와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와 산소라는 놈들이 조립돼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알겠는데, 얘네가 조립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원자 구조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마치 겉으로 보이는 우리 몸 말고 몸속의 뼈 구조, 내장 기관, 해부도 이제 보여주듯이 원소의 내부 구조를 그와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크게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원자의 구조도 태양 같은 자리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라는 놈이 지구 같은 입장에서 뱅뱅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덩치는 원자 핵이 전자보다 압도적으로 크고요. 원자 핵이 플러스 전기,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과 전공 아니셔도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점점 깊게 들어가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물질로 구성이 됩니다. 원자 핵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이 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랑 등치는 비슷한데 전기적 성질은 없어요. 막 갑자기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이거 익숙한 얘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방사능 먹어서 다 죽는다 어쩐다 논란이 되었던 물질이 바로 삼중수소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붙은 물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수소, 중성자 하나 붙으면 중수소, 두 개 붙으면 삼중수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실제로 이제 이런 예시가 있다고. 이렇게 원자 구조를 보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애들은 바로 양성자하고 전자입니다. 중성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아까 리튬이니 나트륨이니 실리콘이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원소들이 성질이 달라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바로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예요. 진짜 단순하게 그냥 양성자가 한 개다 수소, 양성자 두 개다 헬륨, 세 개다 리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미팅 자리, 솔로 대첩, 나이트클럽, 뭐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자리, 또 뭐 있어? 관광,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겠다. 여튼 그런 만남 자리에서 남자 여자 짝이 안 맞으면 승질나잖아요. 그래서 원자 구조도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도 똑같이 갖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존재하는 거를 유식한 말로 전기적 중성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탄소와 산소라고 했는데 이놈들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번호가 각각 6번, 8번입니다. 그 말인즉 뭐다? 탄소는 양성자 6개에 전자 6개, 산소는 양성자 8개에 전자 8개를 가지는 놈들이다. 이걸 가지고 모든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탄소랑 산소를 가지고 합체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도 만들고 삼산화탄소도 만들고 해볼 건데, 그 전에 또 알아야 될 심화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더 수직 상승해요. 아까는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양성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원자끼리 손 잡고 결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자입니다. 즉 원자끼리 전자를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의 행위를 통해서
결합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원자 핵의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자들도 원자 핵 주변을 아무렇게나 막 도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전자들이 앉도록 정해진 좌석을 유식한 말로 전자 궤도 함수 내지는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들의 자리 배치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마치 우리 BTS 같은 유명 가수들 오는 콘서트장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쉽게 비유해서 이 원자 핵이 있는 자리는 BTS가 서 있는 무대 자리예요. 그리고 전자들은 이 콘서트의 관객인데 누구나 다 앞에 예매해서 앉고 싶지만 현실에서 그게 안 되죠. 원자 구조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원자 구조의 콘서트장 자리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 보니까 무대 바로 앞에 1열에는 S라고 적힌 좌석이 딱 2개만 있어요. 이게 제일 비싼 자리예요. 예매할 때 광클릭 해도 될까 말까 프리미엄 좌석이에요. 안표 팔기 딱 좋겠죠. 그래서 1열은 그 2자리가 끝이고 다음 2열로 넘어가면 거기는 자리가 좀 많아요. S석이 2개 있고 S보다 좀 아래 등급 좌석인 P라고 적힌 좌석이 6개나 있습니다. 좀 더 널널하죠. 그리고 그 다음 3열에는 S석 2개, P석 6개, 그리고 D석이라고 해서 P석보다도 더 후진 좌석이 10개나 있어요. 예매 늦게 한 쩌리들이나 앉으라는 자리지 뭐. 4열부터는 F석이란 것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다 필요 없고 오늘의 주인공인 탄소와 산소의 전자 배치를 볼까요? 자, 탄소는 양성자 6개에 전자가 6개라고 했죠? 그럼 맨 1열에 S석에 전자 2개가 먼저 앉고 2열로 넘어가서 S석에 또 전자 2개 앉고 나머지 쩌리들 2개가 P석에 각각 앉습니다. 산소는 8개죠? 마찬가지로 1열 S석에 2개, 2열 S석에 2개, P석에 4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원자끼리 결합할 때 전자끼리 짬짬이해서 결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전자들이 모두 결합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탄소와 산소의 경우는 1열, 2열의 전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1열에 앉은 놈들은 지들이 맨 앞자리 예매하는데 힘들었다고 해서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자리에서 절대 안 일어나. 결국 2열에 앉은 애들끼리 바쁘게 움직이면서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 자리에 앉은 전자애들 빼고 맨 바깥에 앉은 전자들을 특별히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끼리의 결합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바로 최외곽 전자들만 참여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외곽 전자라는 개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 개수는 탄소는 6개 중에 2개를 빼가지고 4개, 산소는 8개 중에 2개를 빼서 6개.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와 산소를 합체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A 원자와 B 원자가 전자를 공유해서 전자 2개를 하나로 묶은 전자쌍이라는 세트 뭉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전자를 공동 명의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를 공동 명의로 돌려서 결합하는 거를 화학 용어로는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한데 A와 B 사이에 전자 2개를 공동 명의로 해서 한 세트를 만들었으면 이것은 단일 결합, 전자 4개를 가지고 2세트를 만들었으면 이중 결합, 전자 6개를 가지고 3세트를 만들었으면 3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자쌍이라는 세트를 공동 명의로 공유하기로 한 계약이 성사되면은 그게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3중 결합이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이 두 원자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쓰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운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더 이상 탄소, 산소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공동체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학적 원리는 뭐냐?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번역하면 8전자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원자들 사이에 있는 공정거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원자끼리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공동명의 관계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거래의 결과가 공정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칙이 바로 옥텟 규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들끼리 서로 전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결합도 형성했어. 근데 거래 결과를 따져봤을 때 각각의 원자들 입장에서 공동 명의로 한 전자 개수랑 자기 고유 명의의 전자 개수를 합쳤을 때 8개가 되어야 된다는 규칙이에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실제 사례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알고 싶었던 물질 중에 일산화탄소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산화탄소는 탄소 하나랑 산소 하나만 만나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탄소 주위에 빨간 동그라미 4개가 탄소가 가진 최외곽 전자 4개고 산소 주위에 파란 동그라미 6개가
탄소가 가진 최외곽 전자 6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전자를 어떻게 주고받을까 거래를 할까 대화를 시작해요. 자, 탄소가 말합니다. 저는 최외곽 전자를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산소씨는 6개를 갖고 계시네요? 어떻게 거래할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탄소씨는 여기 테이블에 전자 2개만 내놔보세요. 그리고 나는 전자를 4개를 내놓을게. 그러면 이 테이블 위에 탄소씨가 내놓은 2개랑 내가 내놓은 4개랑 합치면 몇 개죠? 총 6개죠? 그러니까 이 6개를 이제부터 공동명의로 하자고요. 그러면 탄소씨는 원래 갖고 있는 전자 2개하고 나랑 공동명의로 하기로 한 거 6개 합치면 총 8개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도 내 명의로 된 전자 2개하고 공동명의로 6개 하기로 했으니까 총 8개 가지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서로 8개씩 가지게 되는 거니까 어때요? 거래성사죠? 산소씨 이렇게 갑시다. 거래성사입니다. 자, 이게 옥텟 규칙입니다. 자, 이 과정을 과학용어로 설명하면 탄소와 산소는 서로 전자쌍 3개를 공유해서 삼중결합을 형성했고 앞으로는 일산화탄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떨까요?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탄소 1명과 산소 2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탄소 2분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저희 얘기 들어보세요. 자, 일단 탄소씨, 당신의 양쪽으로 테이블 하나씩 있죠? 두 테이블에 전자 2개씩 놔보세요. 그러면 저희도 양쪽 테이블에 이 친구도 전자 2개, 저도 전자 2개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왼쪽 테이블에 전자 4개, 오른쪽도 4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놓여진 전자들은 이제부터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탄소씨는 총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도 공동명의 전자 4개,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전자도 4개여서 다 세어보면 저희 둘 다 8개가 됩니다. 그렇군. 이렇게 또 거래가 성사되는구만. 이제부터 우리 이산화탄소 라는 이름으로 함께 삽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옥텟 규칙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 3산화탄소, 4산화탄소가 왜 안 되냐를 보겠습니다. 자, 2개 다 예시를 들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산소 개수가 짝수인 4산화탄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차피 결합이 안 되는 이유는 둘 다 똑같거든. 아까 산소 2명과도 거래를 성공한 탄소씨는 기세가 등등한 나머지 갑자기 산소 4명과 거래를 터보겠다고 일을 벌립니다. 제가 오늘은 통 크게 산소 4분과 거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에 테이블을 놔두고 저는 그 테이블에 동서남북으로 전자 1개씩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씩만 내놔주시면 각 테이블에 전자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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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공동명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공동명의 전자를 8개 가지게 되니까 되는 거잖아요. 탄소씨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탄소씨는 공동명의 전자 8개를 갖게 되지만 저희는 공동명의 전자 2개에다가 자기 명의 전자 5개뿐이 안 돼서 총 전자 개수가 7개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옥텟 규칙 위반이에요. 이런 거래는 불공평하죠. 당신만 일방적으로 좋은 거래잖아요. 이래서 탄소가 산소 4명과 하려던 거래는 파토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 드라마가 하나 나오는데 이 거래가 무산되는 걸 본 어떤 낯선 일행이 탄소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저기 탄소님, 저희 4명과 거래 협상을 좀 해보지 않겠어요? 나 방금 산소 4명한테 까였어요. 저랑 거래 안 하겠대요. 저도 다른 원자 4명 좀 데리고 살아보면 안 되나요? 저희하고는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저희는 염소라고 하는데 저희는 산소들과는 달리 최외곽 전자를 7개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탄소씨 아까 했던 대로 동서남북에 전자 하나씩 놔보세요. 예,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아까 산소님들이 했던 것처럼 동서남북에 각각 전자 하나씩 놓을게요. 다 됐잖아요. 탄소씨는 이렇게 공동명의 전자 8개, 저희는 공동명의 전자 2개, 자기 명의 전자 6개 가져서 저희도 8개씩 공평하게 다 갖게 됐잖아요. 정말 그렇구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맞아요. 저희는 이제부터 사염화탄소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 사는 거죠. 야, 4분의 염소님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오늘 주제인 그 초딩 같은 질문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핵심은 원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원자끼리는 전자를 주고받으며 결합하는데 결합할 때도 이런 구체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제시한 규칙들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다룬 탄소나 산소 같은 번호가 작은 원자들 말고 번호가 큰 원자들의 세계는 또 다른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 화학의 세계만 봐도 지 맘대로 아무렇게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규칙과 룰에 따라서만 물질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삼산화탄소가 안 된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뭐 알겠어. 과학 강의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데 존나 상관이 있어요. 진짜. 근데 오늘 영상 길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얘기는 해볼게요.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진이의 사색연구실